안녕하셨습니까? 가장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530 글로벌 1부 이주호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사망 대수가 20만 명을 넘어섰고요. 하루 확진자 수도 4만 명에 육박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존슨앤존슨에서는 이날 그 6만 명 규모의 백신 임상 3상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백신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심리를 좋게 만들진 못했고요. 또 이런 것도 있었죠. 영국에서는 이제 제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의 제한 조치를 보면서 미국은 이런 조치를 취해도 나쁜 것이 좋은 것보다 많다면서 미국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심리가 개선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그동안 이제 시장의 주도를 했던 시장 주도주였었던 테슬라나 애플 이런 것들의 급락세가 나타났기 때문이었었는데 이날 발표됐었던 지표도 별로 좋지가 못했었죠. 9월 PMI 지표가 개선된 모습이 나타나긴 했지만 경기 회복의 속도가 많이 둔화됐다는 것을 보여줬던 것이 오히려 시장에는 악영향을 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외에도요, 특히 이제 그 유로존 지역에서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유로존 지역에서의 어떤 경제 조치들 이런 것들이 유로화 가치를 떨어뜨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달러 강세는 당연히 달러 표시 자산들, 즉 미국 주식이나 아니면 금값 이런 것들의 가격 하락을 유발시키는 요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역시 자산시장의 하락을 이끌었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몇 가지 호재가 있었지만 이런 호재가 힘을 쓰지 못했던 하루였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530 글로벌 1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오고요. 장혜진 앵커 3대 지수가 어떻게 마감된지 정리해 볼까요? 네, 현지 시간 23일 미국의 3대 지수는 전날의 반짝 반등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크게 하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의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고요. 여기에 순환 매장이냐 상승장이냐를 두고 엇갈린 분석들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혼동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막판으로 가면서 기술주에 대한 매도세가 크게 일면서 지수는 하방 압력을 다소 받은 것으로 또 보이는데요. 애플과 아마존이 4%대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가 3%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또 어제 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건 없었다라는 테슬라의 배터리데이 행사를 두고 이제 실망한 투자자들이 좀 이 테슬라를 두고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9%, 10% 가까이 빠지면서 급락을 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이들 대형 기술주들은 9월 들어서 고점 대비 10% 하락을 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획기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투자자들은 좀 다소 실망한 모습을 보인 채 이날 장의 지수 하락을 또 이끈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과는 달리 미국은 봉쇄 조치를 다시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항공주를 포함한 경기 민감주들이 오름세를 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존슨앤존슨까지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에 돌입을 했다고 밝히면서 긍정적인 기대감을 불러일으켰고요. 전일 실적을 발표한 나이키가 지난 분기에 시장 예상을 웃도는 이 훌쩍 웃도는 깜짝 실적을 내놓은 것도 시장에 힘을 더해줬습니다. 이날은 또 미국 하원에서 정부의 셧다운을 피할 수 있는 단기, 이른바 임시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임시 방편이긴 하지만 셧다운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라는 긍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호재를 눌러내릴 만큼 이 기술주에 대한 막대한 매도세가 또 한 번 일었고 근본적인 문제죠. 신규 부양책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클라리다 부의장이나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까지 연일 부양책이 없다면 경기 회복은 크게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라고 촉구하고 나서면서 추가 부양책이 아직까지도 합의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증시에는 부담으로 계속해서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한편 미국의 9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반등세를 이어갔지만 서비스업은 하락을 했습니다. 마켓 제조업 PMI는 시장 예상을 소폭 밑돌긴 했지만 이달 53.5를 기록하면서 최근 20개월 동안 최고 수준을 나타냈고요. 반면에 서비스업 PMI는 전월 대비 하락하면서 2개월 이내 최저치를 나타내 다소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 지표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이날 여러 가지 호재에 상승 출발을 했지만요. 다우지수 이내 장중에 탄력을 잃으면서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1.92% 하락을 해서 26,763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함께 보시죠. 막판 이 매도, 기술주에 대한 매도 흐름이 크게 일면서 이날 3% 넘는 하락세를 기록한 채 마감을 했는데요. 1,632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미끄러져 내려가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역시나 이날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고 막판에 점점 더 탄력을 잃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2.37% 빠져서 3,236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 반등을 좀 시도하나 했지만 이내 하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상품 시장 역시나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날 시장 어땠을까요? 자, 상품 선물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 금값입니다. 금값이 지난 밤 사이에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자, 몇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달러 강세가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2% 넘게 빠지면서 1,900달러를 붕괴했고요. 2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금값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 강세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현재 선물 시장에서 2.3% 하락한 1,863.4달러, 1,90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 유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는 다소 혼조 양상을 보이다가 장 막판 다시 한번 전일 종가 수준으로 수렴하는 모습인데요. 일단 국제 유가의 경우에는 EIA, 즉 에너지 정보청 원유 재고, 주간 원유 재고가 160만 배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명한 상승 요인이긴 합니다만 코로나 우려가 계속 지속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유가는 또 이 전일 종가 수준으로 왔고요. 결국은 보합권 수준에서 39.5달러 현재 선물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10년물 국채 금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장중에는 이제 존슨앤존슨에서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에 돌입한다고 하면서 국채 금리가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장중 한때 거의 0.69% 정도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 하지만 결국은 다시 되돌리는 모습이고요. 현재는 0.675% 거의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달러 인덱스에 앞서서 유로존의 유로화 먼저 볼 텐데요. 유럽 지역의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다 보니까 유로화 가치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0.4% 하락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달러 인덱스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4를 기록하면서 거의 2개월 만에 다시 한번 94선 위로 올라온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고요.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볼까요? 네, 국내에서도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신재생 에너지, 수소, 태양광, 그리고 이 풍력 에너지 등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미국 시장에서도 이 친환경 수소 시장이 향후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전문가는 친환경 수소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35년부터 가솔린 구동 및 승용차, 트럭 판매를 금지한다는 소식이 간밤에 전해졌습니다. 전기차로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앞으로 이 시장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가 이 워터 일렉트롤리시스, 즉 물의 전기 분해에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때 수소 시장이 굉장히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전문가는 이것이 일생일대의 기회라면서 이 수소 시장이 2050년에는 117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13에서 14조 원에 달하는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내 기업들의 수소 분야 투자가 2배 가까이 늘었고 정부의 수소 경제 내년 예산도 40% 가까이 확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이 수소 시장과 관련된, 수소차와 관련된 이런 관련 업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넥스트라 에너지와 콘솔리데이티드 에디슨 등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 수소 관련 시장이 향후 굉장히 좋은 전망을 나타낼 것으로, 좋은 상황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번 9월이죠. 이번 9월 미국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속도가 둔화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밤사이 나왔던 지표 한 가지를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지표는 바로 PMI 지표입니다. 이날 나왔던 IHS 마켓 종합 PMI 지수가 54.4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8월 54.6보다 낮아졌는데요. 기준선인 50을 넘어섰기 때문에 경기 확장세는 지속되고 있지만 그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 PMI는 제조업 지표와 서비스
서비스업 지표로 나뉘게 되죠. 제조업과 서비스를 구분해서 보자면 제조업 경기는 회복세가 빨라졌지만 서비스업 지표는 회복 속도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림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이 바로 제조업 지표입니다. 제조업 PMI인데 빠른 반등 이후 최근 한 2개월 정도 좀 방향을 잃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그래도 좀 개선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비스업 지표인데요. 서비스업 지표를 보자면 빠른 반등 이후에 최근 2개월 동안 거의 하락하거나 좀 약간의 속도가 꽤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IHS 마켓에서는 4분기까지 강한 경기 회복이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경기 회복 속도보다 빠르게 올랐던 9월 증시가 9월 들어서 왜 조정을 보이는지 보여주는 한편의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종목 소식 이어갑니다. 어제 배터리 데이 행사를 열어서 좀 큰 시장의 주목을 받았지만 실망감이 일면서 오늘 10% 하락한 이 테슬라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간밤에는 테슬라에서 중국산 부품에 부과되는 폭탄 관세를 두고 이는 불법이라며 이전에 받았던 금액은 돌려줘야 하고 당장 이를 중단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사는 이 트럼프 행정부와 USTR이죠. 무역 대표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를 두고 외신에서는 전일 이 배터리데이 행사에서 3년 내에 반값 전기차 실현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를 위한 좀 걸음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미국 정부가 중국 당국과 팽팽한 무역 갈등을 벌이면서 테슬라가 수입하는 중국산 부품들에 두 차례나 25%라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우며 좀 재량권을 남용한 조치다라고 비난을 했는데요. 따라서 그동안 낸 관세에 이자까지 더해서 돌려달라며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지난해에도 테슬라는 모델 3용 자동차 컴퓨터와 스크린에 적용되는 이런 부품들에 대해서 25% 관세 면제를 요구했지만 무역 대표부에서는 이를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 소송과 관련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장 초반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던 애플의 주가가 장중에 급격하게 밀리면서 4% 하락한 채 마감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애플의 낙폭이 확대되는 시점과 맞물려서 이 UBS의 투자 의견 하향 소식도 있었는데요. 물론 UBS가 투자 의견을 하향한다고 해서 애플의 주가가 무조건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번에 UBS는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내렸습니다. 하향 조정한 이유는 애플의 주가는 역사적으로 보건대 새로운 아이폰을 출시하기 몇 달 전에는 아웃퍼폼을 하다가 출시되는 시점부터는 좀 언더퍼폼을 하더라. 그러면서 애플의 5G 사이클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고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그 설명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도 목표 주가는 106달러에서 115달러로 높여 잡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현재 월가의 투자 의견을 총 종합해보자면 35명의 애널리스트 가운데 24명이 매수 의견을 갖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122달러로 여전히 13%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저희가 2부에서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외신 살펴봤고요. 맨해튼 나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